어느 순간부터 오래 산다는 말이 축복처럼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수록 앞날이 환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막막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80이라는 나이가 아직은 먼 이야기 같다가도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바로 앞에 와 있는 숫자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의 시간이 과연 지금처럼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80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멀쩡한데 나중에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죠? 실제로 80을 넘어서면서 삶의 흐름은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어제는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힘들어지는 나이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80의 몸은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오래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드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되는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 하나만 바꾸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는 게 무서워졌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 같은 조건에서도 노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노후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을 넘고 60에 들어서서 하는 비교는 삶을 밀어 올리기보다는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더 큽니다. 누구는 집이 몇 채라더라. 누구는 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온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잘 돼서 노후 걱정이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왜 나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 나옵니다. 바로 뒤늦은 만회입니다. 지금까지 관심도 없던 투자에 뛰어들거나 경험 없는 사업에 손을 대거나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무리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비교에서 생긴 불안을 행동으로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씨를 새로 뿌리는 계절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지켜야 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와 달리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는 결국 현재의 안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돈, 지금 지킬 수 있는 건강, 지금 지킬 수 있는 관계마저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첫 번째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남만큼 살려 하지도 말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더 벌어야 할 이유도, 더 증명해야 할 이유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비로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비교를 멈추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돈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 노후의 불안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줄어드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많든 적든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돈은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먼저 보이고 통장 잔고가 늘기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먼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이 적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이 감각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약값이 들어가고 자녀 경조사라도 겹치면 지출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수입은 멈췄는데 돈은 가만히 있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은 남겨야 한다.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돈을 남기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살아내기 위해 써야 하는가?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나를 독립적으로 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재산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이 관점이 바뀌면 많지 않은 돈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움켜쥐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두려움이 선택을 망칩니다. 쓰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살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재산을 남길 계획보다 재산을 어떻게 살아낼지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지키려 했던 대상,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면 노후는 가장 먼저 비어버립니다.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자녀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의 불안 속에는 거의 항상 자녀에 대한 걱정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자식 때문에 참았지. 이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뒤로 밀어온 시간도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먼저 내어주고 집을 물려주고 생활까지 도와주기 시작하면 관계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이 부모의 생활은 점점 줄어들고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집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이때입니다. 돈도 줄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는 자식 눈치까지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자녀 역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자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서로가 다치지 않습니다. 자산이 있다면 한 번에 내어주기보다 생활을 지탱해주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마지막까지 나를 나답게 살게 해줍니다. 네 번째 기준, 혼자를 견디는 사람이 노후를 지배합니다. 자녀의 손을 놓고 나면 마음 한편이 허전해집니다.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연락하던 사람도 줄고 자주 보던 얼굴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깁니다. 혼자가 싫어서 아무 관계나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점점 기대게 됩니다. 기대는 순간 그 관계는 의지에서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혼자서도 하루를 잘 보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불행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깊고 무거운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면 충분합니다. 단골 가게의 주인과 나누는 인사, 정해진 요일에 마주치는 얼굴, 가볍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사이. 이런 관계들이 노후에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혼자를 잘 견디는 사람은 배우자를 잃어도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서 숨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을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알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 덜 흔들리고 삶의 리듬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기준, 오래 사는 몸이 아니라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세요. 혼자를 견디는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몸에 문제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삶의 반경은 순식간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수명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는 늘어나도 삶은 짧아집니다. 반대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날이 많을수록 하루하루는 비록 짧아 보여도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10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90이 되어도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부터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60을 넘기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입맛도 줄고 활동량도 줄면서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체중만 줄어들면
몸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노후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이 무서워지고 외출이 부담이 되고 결국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살을 빼겠다는 생각보다 근육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작은 전환이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행히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걷기, 생활 속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 규칙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몸을 써야 나중에도 몸이 말을 들어줍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정직해서 준 만큼만 남겨줍니다. 5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오늘도 내 발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6번째 기준, 자세가 무너지면 인생의 방향도 함께 기울어집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아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하루를 어떤 자세로 보내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는 조금씩 굽고 목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안쪽으로 말립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무심코 반복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자세가 무너지면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마음도 함께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몸을 세우면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가슴이 열리고 숨이 깊어지고 생각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외형 관리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정렬하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정면과 옆모습을 찬찬히 보며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보는 것도 좋습니다. 뒤꿈치와 엉덩이, 등, 머리가 자연스럽게 벽에 닿지 않는다면 몸의 균형이 이미 앞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세를 망치는 습관은 아주 사소합니다. 늘 같은 쪽으로 가방을 메고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소파에 깊게 파묻혀 앉는 일들이 쌓여 몸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교정이 아니라 자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등을 세우고 턱을 당기고 배에 힘을 주는 그 순간들이 하루를 바꿉니다. 자세가 바뀌면 외모도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여도 꼿꼿한 사람은 훨씬 젊어 보이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7번째 기준, 인생의 대부분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해야 했던 일 놓친 기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뒤늦게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 중 상당수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던 것들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잘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도 없고 모든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나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너무 늦게 배운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20대 80의 법칙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삶을 지탱해 온 것은 극히 일부였고 나머지는 잊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싼 물건, 남의 시선,
사회적 평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무리. 이런 것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몸,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이것들이 남아있다면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나머지를 잃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가지려 애쓸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용기는 더 성공하려는 용기가 아니라 괜찮다고 말해주는 용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의 나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지기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스스로를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이 편한지,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이 과하게 무겁지 않은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한마디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잃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나에게 솔직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기, 몸을 조금 움직이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선택을 하나 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오래 사는 게 무서워졌다면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바꾸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를 아는 순간 인생은 다시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기준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기준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로 세우며 내가 나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